안녕하세요. ETF 서프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인 천연가스 분석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연가스 ETF나 ETN을 투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국내에는 보통 ETN을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시죠. ETN하고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만기의 유무입니다. ETN 같은 경우는 ETN 자체가 만기가 있고요. ETF는 만기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네,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천연가스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자세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 네, 파워포인트로 만들다 보니까 좀 허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편집도 안 하고 한 번 호흡으로 그냥 동영상을 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천연가스 분석 방법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네, 펀더멘털적 방법, 기술적 방법, 그리고 해당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네, 천연가스는 크게 보면은 저희 분석 방법은 이 펀더멘털적 방법과 기술적 방법 이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뭐 다른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중에 펀더멘털만 하시거나 기술적 분석만 하시거나 하는데 어차피 확률 게임입니다. 주식이든 선물이든 뭐든 투자는 확률 게임이에요. 펀더멘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이 완벽하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펀더멘탈과 기술적 분석이 모두 합치가 됐을 때 결론적으로 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두고 저는 두 가지 모든 관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네, 자세히 보시면 일기예보, 생산량, 수요량, 재고량, 현물 가격이고요. 기술적 분석에는 차트 분석, 지표 분석, 거래량 분석, 숏, 롱, 포지션 비율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분석을 하는 이유가 이 부분인데 대부분 네, 장기적인 펜이 좀 잘 안되네요. 네, 장기적인 포지션을 저희가 선택할 때 하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단기적 혹은 네, 매수 타이밍하고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좀 사용을 합니다. 이제 차근차근 펀더멘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분석을 할 때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데이터를 제가 수집하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네, 일기예보 같은 경우 셀시우스에서 주로 제가 확인을 하는데요. 셀시우스는 보통 노아라고 하는 네, 미국 기상청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나름대로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GFS나 뭐 다른 방식을 해서 그래프를 보여주곤 하는데요. 이따 셀시우스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이 메인 화면에 가시면 단기 예보부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산량, 수요량, 재고량입니다. 이 해당 부분들은 EIA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EIA의 홈페이지 주소는 요겁니다. 네, 내추럴 가스까지 제가 링크 걸어놨고요. 요거는 블로그 가시면은 좀 더 보시기 편하게 제가 링크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네, 론 H 에너지에서 저희가 보고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곳에 가면 좀 다양한 그래프가 있어요. 뭐 매달 보고하는 그 보고되는 EIA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있고요.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저희가 현물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선물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둘 간의 관계가 어떨지에 대해서 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펀더멘탈 분석에서 셀시우스 홈페이지를 좀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천연가스를 투자하시면은 요 페이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재고량을 예측하는 부분인데 여기 재고량이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단기 예보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죠. 이 두 가지가 다른 모델이에요. 그런데 가장 흔히 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단기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단기는 며칠일까요? 여기서 단기를 말하는 거는 10일에서 14일 뒤를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셀시우스에 가시면은 내추럴 가스 메인이라는 데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재고량 예측,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LNG 수출, 전력 수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기서 주로 보실 거는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현재는 여름이기 때문에 재고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는 시즌입니다. 가을 되면 어떻게 되죠? 더 증가하죠. 그죠? 가을이 넘어가고 겨울이 오면 재고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여름에 냉방 수요가 높죠. 냉방 수요가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추럴 가스 파워 플랜트가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핵발전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핵발전은 요게 탄력성이 거의 없어요. 항상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 위로 다른 발전 방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방식에서 이제 천연가스 부분이 있는데 이 천연가스 발전소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100%를 생산하다가 내일 80%로 생산을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탄력성 있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즌에 이 내추럴 가스 파워 플랜트의 수요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여름철에 약간의 드라이빙이 오게 되는데요. 이 드라이빙이 올해는 좀 약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예상보다 그리고 평년보다 너무나도 시원한 날씨라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천연가스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천연가스 특성상 외부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래로는 멕시코가 있고요. 위로는 캐나다가 있습니다. 아래로는 수출을 하고 있고요. 위로는 수입을 하고 있어요. 캐나다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고 멕시코는 수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분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미국 내 소모입니다. 미국 내에서 얼마나 많이 가스를 소모하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보셔야 될 게 여기 이제 디맨드 부분하고 서플라이 부분이 있는데 서플라이에서는 이따 또 자세히 보이겠지만 드라이 프로덕션 하고요. 디맨드에서는 지금이 여름이니까 파워플랜트의 수요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름 지나가고 겨울에는 이제 난방 수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되면 또 보는 데이터가 또 달라지겠죠.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봐주시면 된다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털 분석에서 제가 재고량을 보여드리는 곳인데 이 재고량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발표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릴리즈 데이트가 줄라이 25일, 7월 25일인데요. 여기 볼게요. 언제까지 데이터인지 7월 19일까지 25일날 발표하는데 7월 19일 것 바로 직전주 금요일까지의 데이터를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과거 데이터예요. 투자적 관점에서는요. 일주일이라는 건 투자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큰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재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일기예보가 미래적인 지향성을 보이고 이 보고서는 과거 지향적이잖아요. 근데 일기예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미래적으로. 그런데 펀더멘털 분석에서 재고량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가스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가스 가격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이에요. 그리고 선물은 약간의 미래를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시점의 가격 변동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일기예보가 안 좋으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일주일 전 데이터가 좋다고 해도
그다지 큰 영향을 줄 수는 없겠죠. 물론 예측하는 그 값보다 엄청나게 낮은 재고 변화량이 나온다. 네. 심지어 요번에 37을 예상했나요? 37 예상했는데 20 몇의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차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산을 급격히 늘리려고 해도 네, 그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네, 과거의 재고가 너무 적다면은 네, 어느 정도 많이 생산을 하겠지만 과거의 그 재고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측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BCF나 2BCF 정도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은 향후 일기예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가격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여기 일주일 전 데이터라는 것도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가 인베스팅에서 발표된 데이터가 요 36이었어요. 이건 재고 변동량이에요. 36BCF가 재고량이라면은 하루치도 안 됩니다. 하루 사용하는 그 전체 용량도 안 돼요. 여기 보시면은 토탈 해가지고 2569 나오죠. 요게 지금 현재의 네, 재고량이에요. 요건 1년 전이죠. 1년 전에는 2269BCF였는데 지금 현재는 13.2%, 네, 우리가 플러스죠. 2569를 가리키고 5년 평균은 2720인데 그거보다는 5.6% 정도 아래에 위치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랫부분에 나오는 그래프예요. 그 보고서가 너무 길어서 아래로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아까 보신 그 데이터가 있고 여기는 이제 그래프 분석이 있는데 네, 그래프는 제가 써놓은 것처럼 보시면 됩니다. 네, 5년 맥스가 있고 5년 평균이 있고 5년 민이 있는데 이 음영 부분과 이 그래프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이 파란색 부분이 올해의 데이터예요. 지금 쭉 증가하고 있다가 약간 꺾이죠. 네, 예전에 셀시우스에서는 8월 달에 가면은 이 파란색이 네, 그 5년 평균 그래프에 닿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지금 그 증가 추세가 약간은 눌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7월 달, 작년 7월 달 봐더라도 작년 7월 달도 이렇게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네, 다시 가을 시즌에 인젝션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우리 그래프도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쯤? 네, 지금 예상으로는 네, 지금 예상으로는요. 잠시만요. 네, 9월 달쯤에 5년 평균과 닿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어떨 때는 이제 가을 시즌에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고, 네, 또 어떤 연도에는 가을에 떨어졌다가 10월 말부터, 즉 11월 초부터 폭등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좀 판단이 어렵고요. 네, 전체적인 부분으로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펀더멘탈적 분석이 좀 단점이 있는 게 전체적인 방향성, 즉 장기적인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어디까지 올라가서 어디가 피크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분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럼 좀 정확히 표현을 드리자면, 좀 비유해서 표현을 드리자면 펀더멘탈 분석은 좀 굵은 붓이에요. 굵은 붓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다라고 방향성.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은 요렇게 여기 디테일하게 요 부분들을 좀 가급적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네, 기술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펀더멘탈 분석에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게 서플라이 테이블하고 디맨드 테이블인데요. 이 서플라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공급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 부분인 네, 드라이 프로덕션이 있고요. 지금 89.5가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네요. 작년이 아니죠. 저번 주보다 살짝 늘어난 수치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약 10% 정도 증가된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맨드 테이블인데요. 역시 여름이기 때문에 이 파워 플랜트, 파워 소비량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저번 주를 비교하면은 약간 또 줄어들었네요. 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세 번째 탭을 눌러보시면은 이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요 부분은 공급이고요. 요 밑에는 수요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 그래프가 여기 위에 있는 기간 동안은 수요가 높은 거고, 파란색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기간 동안은 공급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할 때 이 파란색 그래프 부분이 아래에 있으면 인젝션 시즌이라고 해요. 현재가 인젝션 시즌이고요. 인젝션 시즌은 10월 말, 11월 초에 끝나게 됩니다. 11월 초부터는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해서 사용량이 높아지기 시작하겠죠. 선물도 11월 달부터는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다음은 선물과 현물 가격인데요. 예전에 제 블로그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선물과 현물 가격은 갭이 발생하면 그 사이를 메꾸려는 특징이 있다. 단 상방으로 메꿀지 하방으로 메꿀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거를 서로 수렴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과거의 추세를 좀 볼게요. 과거의 추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갭이 심하게 벌어진 구간이 있죠. 그럼 다시 현물 가격이든 선물 가격이 내려가거나 높아져서 결국엔 수렴하게 됩니다. 이걸 설명 안 드렸네요. 녹색이 선물이고요. 노란색이 현물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를 보면 거의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죠. 현물 가격이 높았어요. 근데 선물 가격은 낮았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만나죠? 하방으로 해서 수렴하게 됩니다. 하방의 위치에서 여기서 수렴을 하네요. 또다시 갭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디서 수렴하게 되는지 하방에서 수렴하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드려야 하냐는 건데요.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갭이 발생했다. 그런데 방향성 분석을 기술적으로 통해서 분석을 해서 어디로 가게 될지를 예측을 하는 거죠. 혹은 아니면 단기 예보를 통해서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이 어디에서 만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술적 분석이 되어서 그래요. 기술적 분석 책을 한 권 삽니다. 그리고 한 권 사가지고 쭉 읽어봐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다, 스토캐스틱 테스트다, MACD, 오실로케이터다, 별의별 얘기가 다 써있는데 책에는 맞는 것만 써있어요. 안 맞는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책 저자가 이 지표를 설명하면서 맞아 들어가는 것만 예시로 들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이거 100% 맞아. 내가 진짜 주식 비기를 알아냈어. 이거는 알면 무조건 벌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기만 하면 100%야. 라고 생각하면서 HTS를 키고 하루 종일 차트만 봅니다. 하루 종일 차트만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스토캐스틱이 이제 밑에 깔려가지고 이거는 과매도 구간이야. 이건 100% 올라. 과매수 구간까지 있다가 팔기만 하면 돼. 과거 데이터 보니까 대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끊임없이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계좌는 마이너스. 10% 떨어졌어요. 10% 떨어졌으면 위로 10% 오르면 되나요? 아니에요. 12, 3% 올라야지 본전이에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럼 기술적 분석? 아니야. 아유, 망했어. 기술적 분석하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리면서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기술적 분석이 잘못됐다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 유튜브나 어디 가서도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좀 클래스가 낮은 사람들이야. 내가 해봤는데 안 됐거든. 근데 펀더멘털 분석이나 정량적 분석하는 사람들 걸 보고 와, 이거다. 이게 대박이다. 라고 하고 그분들을 추종하게 돼요. 근데 그분들은 장기적 추세를 알려주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미세하게 데이터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펀더멘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두 가지를 다 써요.
제가 쓸 때 어떻게 쓰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장기적인 거는 무조건 펀더먼털이에요. 펜이 좀 이상하네요. 네. 장기적인 건 펀더멘털인데 단기적인 거, 단기적인 거는 무조건 기술적 분석이에요. 펜 이상해서 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은 장기적 분석은 시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주식에서는 단기적 분석은 종목이에요. 절대로 이 개별 주식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분석이 펀더멘탈의 장기적 추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펀더멘탈에서 추측할 수 없는 매수 시점하고 매도 시점을 비교적 그래도 어느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잡고 안 잡고의 그 멘탈적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제가 이제 장기적 지지선을 좀 그려놓은 부분이 겹치긴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2월달이고 3월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4, 5, 6으로 가는 여기는 이제 봄이라서 당연히 다운되는 단기적 추세를 보입니다. 근데 여긴 좀 지표를 제가 안 가져오긴 했는데 여기 이제 파나볼릭 시그널밖에 안 나와 있긴 한데 여기 위에 파란색이 파나볼릭 시그널이고 이 밑에도 파나볼릭 시그널인데 빨간색이면 매수, 파란색이면 매도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당연히 펀더멘탈적으로는 당연히 하향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가 단기 지지를 2.4 라인을 거놨는데 이 부분에서 매수해서 파나볼릭 시그널이 거의 끝나는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펀더멘탈 분석으로 가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어지고요.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게 되면은 ETN 투자자 같은 경우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수가 생겨가지고 봄 시즌에도 갑작스러운 폭설로 인해서 인버스가 물려버렸다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기술적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게 돼요. 그럴 때 기술적 분석으로 지지라인과 또는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을 그려놓고 이 부분에서 내가 정한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매도한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최근 7월 달에 미리 언급해드리고 어느 정도 일치했던 부분들을 제가 블로그에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요번 하방이 2.2에서 2.18 부분을 지지하고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펀더멘탈 분석으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 지지하고 어디서 저항이 일어날지 금액적인 부분으로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1차적으로 2.11에서 찍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30분봉상 장기저항 저희가 20일날 같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를 넘어서려면 2.3 부분이에요. 2.3불 부분인데 여기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펀더멘탈적으로 논리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펀더멘탈 즉 단기 여부가 너무 떨어지면서 다시 하방으로 밀리게 되고 여기 2.2, 2.18 지지 라인을 또 밟고 좀 올라가고 있거나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지지라인하고 저 저항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좀 유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1차 지지 때 한번 지지했죠. 이 1차 지지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처음으로 지지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의 한 90% 이상 신뢰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차 지지가 되고 3차 지지가 되고 계속 바닥을 때리는 거예요. 이 바닥을 때리면 언젠간 뚫립니다. 이게 100%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기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기 저항도 펀더멘탈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그널이 발생을 하면 분명히 깨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짧은 동영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고 제 노하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도 일목균형표부터 뭐 이평선부터 뭐 단기선, 그 지지선 이런 것들,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디버전스 발생 이런 것들까지 좀 다양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앞으로 제가 그 분석 관련한 동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서 아 이렇게 분석을 하는구나, ETF 서퍼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한번 지지 라인을 바꿔볼까? 그리고 미래의 수치를 보면 내가 맞았네? 아니면 ETF 서퍼가 맞았네 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과 자기만의 분석법을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완성된 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스도 투자할 수 있고요, 원유도 투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선물을 추종하는 ETF, 뭐 ETN, 그리고 뭐 미국의 개별 종목이라든지 한국의 개별 종목을 투자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펀더멘탈만 갖고 투자 분석을 하게 되면요, 세상의 모든 원자재에 있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평생 천연가스만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원유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골드, 실버 이런 메탈 쪽도 있어요. 그런데 펀더멘탈 분석만 하게 되면 그쪽 부분에 거의 반 전문가 이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인터넷에 이렇게 EIA 보고서나 우리가 찾아보는 셀시우스나 그리고 로엔리 같은 홈페이지에 나오는 그런 자료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고요. 이건 개인 투자자용이에요. 네, 기관이 이런 거 볼 것 같아요? 기관이 이런 거 안 봅니다. 물론 EIA 보고서는 기관에서 보겠지만 사실 이런 정보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누구나 알고 있는 오픈된 정보예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개별적 차이로 인해서 투자가 발생하겠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MM에서, 즉 매니지드 머니가 움직이면서 투자 방향이 설정이 되고 단기적 저점이냐 단기적 고점이냐 결정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그래도 기술적 분석은 과거에 MM들이 거쳐간 그 흔적들이에요. 이 흔적을 가지고 얘네들이 이 정도 되면 다시 콜잡이가 되겠다, 아니면 숏잡이가 되겠다, 요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을 높이는 투자가 되고, 확률을 높이면 적어도 이익 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펀더멘탈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같이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스킬을 만들어 가시고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그 높아진 실력을 가지고 메탈이든지 아니면 어그리컬처 쪽이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기술적 분석도 보여드릴 거고요. 다른 ETF도 설명을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빅스라든가 아니면 지수 ETF라든가 이런 거의 특징을 알려드리고, 뭐 이제 ETF를 투자하시거나 ETN을 투자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뭐 롤오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게 아무래도 편집 없이 가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발로 만든 동영상이라도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